어둠이 깔린 서울의 골목, 바람이 차가운 가을밤이었다. 김서연은 친구 은지의 집에서 늦게까지 수다를 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작스레 소나기를 맞았다. 그녀의 심장은 뛰었고 그건 비 때문만이 아니었다. 오늘 은지의 언니 최하린이 그녀의 집에 머물기 위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19살,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었다. 그녀는 늘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2층 집, 부모님의 작은 식당, 그리고 매일 똑같은 일상. 하지만 은지의 언니 최하린은 달랐다. 28살의 하린은 서연이 동경하던 존재였다. 성공한 그래픽 디자이너, 도쿄에서 몇 년을 보내고 돌아온 독립적인 여성. 그녀는 은지에게서 하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심장이 간질거렸다. 하린의 사진을 처음 본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다.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서연이 알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다. 서연아, 우리 언니 이번 주에 너희 집에서 지낼 거야. 은지가 며칠 전 툭 던지듯 말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은지의 부모님과 오랜 친구였다. 하린이 서울로 돌아와 새 직장을 찾으며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고 서연의 부모님이 흔쾌히 집을 내주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며칠째 잠을 설쳤다. 하린이 정말로 올까?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게 될까? 집에 도착한 서연은 젖은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거실 소파에 하린이 앉아 있었다. 여행용 가방 하나를 옆에 두고 그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하린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강렬한 존재감을 뿜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세련된 검정 재킷, 그리고 어딘가 지친 듯한 눈빛. 서연은 숨을 삼켰다. 안녕. 서연이, 하린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녕하세요 언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비 맞았네. 얼른 옷 갈아입어. 감기 걸리겠다. 그 짧은 대화가 서연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심호흡을 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린은 그냥 은지의 언니일 뿐인데.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서연의 평온했던 일상을 단숨에 뒤바꾸는 폭풍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부엌에서 하린과 마주쳤다. 하린은 커피를 내리며 서연의 엄마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아, 일어났어.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하린이가 아침밥 준비 도와줬어. 같이 먹어. 서연은 어색하게 테이블에 앉았다. 하린은 자연스럽게 접시를 내밀며 말했다. 너 아침에 뭐 좋아해? 내가 토스트 좀 구웠는데. 서연은 말문이 막혔다. 하린의 손끝에서 나온 음식이 이렇게 평범한데도 왜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질까? 고 감사합니다. 서연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하린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 우리 오랫동안 같이 지낼 텐데.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다시 쿵 내려앉았다. 오랫동안 그 말은 서연에게 이상한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린은 왜 서울로 돌아왔을까? 도쿄에서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서연은 궁금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연은 하린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하린은 서연의 부모님 식당에서 가끔 설거지를 돕거나 서연과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린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때로는 장난기 가득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둘은 동네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서연아, 너 꿈이 뭐야? 하린이 갑작스레 물었다. 서연은 당황하며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었다. 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평범하게 사는 거요.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평범. 너 같은 애가 평범하게 살 리 없지? 너 눈빛만 봐도 알겠어? 뭔가 큰 거 꿈꾸고 있잖아.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하린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다. 하린은 이어 말했다. 나도 예전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 근데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 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서연은 그 순간 하린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보았다. 도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서연은 하린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호기심의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다. 하린은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고 얼굴은 진지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린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그림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그림 속엔 어딘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하린을 생각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까? 하린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강렬한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하린이 가까이 있을 때마다 세상이 더 선명해진다는 걸 느꼈다. 며칠 뒤, 서연은 하린과 함께 부모님 식당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부엌은 따뜻했고 칼질 소리와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했다. 하린이 갑자기 말했다. 서연아,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 질문은 서연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얼버무렸다. 아, 없어요. 저 공부하느라 정신없어서 하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너 같은 애는 좀 더 신중해야 해. 그 말에 서연은 묘한 실망감을 느꼈다. 하린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녀는 서연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린의 질문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던졌다. 그리고 그 불씨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나 서연과 하린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아침이면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이면 식당에서 부모님을 도우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린은 서연에게 도쿄에서의 삶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도쿄는 화려했지? 하지만 외로웠어. 하린은 어느 날 식당 뒷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서연은 하린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조차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외로웠다고요? 언니 같은 사람은 어디서나 인기 많았을 텐데, 서연이 조심스레 말했다. 하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인기. 그건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독이 묻어났다. 서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하린의 눈빛이 너무 아파 보여 말을 삼켰다. 대신 그녀는 하린의 손을 살짝 스쳤다. 여기선 외롭지 않죠? 하린은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다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응, 너희 집은 따뜻해.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하린의 미소는 그녀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은지가 서연의 집에 들렀다. 서연아, 우리 언니 좀 이상하지 않아? 은지가 뜬금없이 물었다. 서연은 당황했다. 이상하다니? 은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몰라, 그냥 언니가 도쿄에서 돌아온 뒤로 좀 달라졌어. 뭔가 숨기는 것 같아. 은지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하린이 숨기는 게 있을까? 그녀는 왜 서울로 돌아왔을까? 서연은 하린에게 직접 묻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대신 그녀는 하린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하리는 가끔 혼자 있을 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서연은 그 모습이 신경 쓰였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우연히 하린의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그녀는 망설이다 노크를 했다. 언니 괜찮아요? 문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고 하린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서연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린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언니, 무슨 일 있는 거죠? 저한테 말해도 돼요. 서연은 용기를 내 말했다. 하린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너 너무 착하다. 서연아. 하지만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이야. 하린의 말은 서연을 더 불안하게 했다. 그녀는 하린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 뒤, 서연은 하린의 스케치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하린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에 놓인 스케치북이 눈에 띄었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가득했다. 도쿄의 거리, 낯선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한 여인의 초상화. 그녀는 하린과 닮았지만 더 부드럽고 슬픈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작게 준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유나는 누구일까? 하린의 삶에 어떤 존재였던 걸까? 그녀는 스케치북을 덮고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그림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린이 숨기고 있는 비밀은 유나와 관련이 있는 걸까? 그날 밤, 서연은 하린에게 용기를 내 물었다. 언니 유나는 누구예요? 하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서연을 날카롭게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피했다. 어디서 그 이름을 들은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당황하며 말했다. 그냥 스케치북에서 봤어요. 미안해요, 언니. 하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 말은 서연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하린이 사랑했던 사람. 그녀는 왜 과거형으로 말했을까? 서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하린의 눈빛이 너무 아파 보여 입을 다물었다. 그 후로 하린은 조금 더 조용해졌다. 서연은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다. 대신 그녀는 하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다. 둘은 함께 영화를 보거나 늦은 밤 동네 편의점에서 라멘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린은 점점 더 서연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너 참 좋은 애야. 서연아, 하린이 어느 날 말했다. 너 같은 동생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은 서연을 기쁘게 했지만 동시에 아프게 했다. 동생, 하린은 서연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녀는 하린을 단순한 동경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무엇인지 서연은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 가을이 깊어지며 서울의 거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서연은 하린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경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린이 웃을 때, 그녀가 머리를 쓸어 올릴 때, 그녀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 서연의 심장은 이유 없이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한국에서, 특히 그녀가 자란 보수적인 동네에서 그런 감정은 쉽게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어느 날 서연은 하린과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갔다. 하린은 새 프로젝트를 위해 자료를 찾는다며 책더미에 파묻혀 있었다. 서연은 하린의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그녀를 곁눈질했다. 하린의 진지한 표정, 그녀의 손이 책장을 넘기는 모습은 서연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서연아,
이거 봐. 할인이 갑자기 책을 내밀며 말했다. 이 디자이너,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 대단하지. 서연은 책을 받아들며 할인의 손이 스친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네, 대단해요.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할인은 웃으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도 이런 거 좋아하지? 나중에 같이 디자인 공부해볼까? 그 말에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할인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그녀는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 할인은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었다.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할인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물었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옛날 친구야. 그날 밤, 서연은 할인의 방에서 다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언니, 나 들어가도 돼요?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애써 웃었다. 미안, 서연아. 내가 좀 감정적이었나 봐. 서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진짜 걱정돼요.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할인은 서연의 손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아, 나 도쿄에서 많이 망가졌어. 유나 때문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유나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야. 하지만 그녀는 날 떠났어. 내가 너무 부족했나 봐. 서연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할인이 여자를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상처가 그녀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연의 가슴을 찢었다. 언니, 그건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은 간신히 말했다.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서연아. 내가 그녀를 붙잡지 못했어. 그리고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 그날 밤, 서연은 할인을 위로하며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할인은 점점 더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고, 서연은 할인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걸 느꼈다. 할인을 위로하면서도 서연은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은지에게 할인의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다. 은지야, 너 언니가 도쿄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너 언니한테 무슨 말 들었어? 서연은 망설이다 말했다. 그냥 언니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은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언니, 도쿄에서 연애했었어. 근데 그 여자가 언니를 엄청 아프게 했나 봐.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은지의 말은 서연의 의심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할인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다. 그녀는 할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단순한 동정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서연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서연은 할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갈수록 복잡해졌다. 할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이상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할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할인은 서연을 데리고 한강으로 산책을 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할인의 옆에 있으니 서연은 따뜻함을 느꼈다. 서연아, 너 혹시 사랑해 본 적 있어? 할인이 갑작스레 물었다. 서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거 잘 모르고 할인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다행이야. 사랑은 때론 사람을 망가뜨리니까.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할인이 여전히 유나를 잊지 못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언니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인은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다 말했다.
모르겠어, 서연아. 사랑인지 미련인지 그냥 가슴이 아파. 그날 밤 서연은 방에서 혼자 울었다. 그녀는 할인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그녀를 두렵게 했다. 할인은 그녀를 동생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할인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할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상처를 줄 뿐일지 두려웠다. 며칠 뒤 할인은 서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서연아, 나 이번 주말에 부산 갈 건데 같이 갈래? 서연은 놀라며 물었다. 부산이요? 갑자기 왜요? 할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바람 쐬고 싶어. 너도 입시 스트레스 많을 텐데 같이 가자. 서연은 망설였지만 할인과 단둘이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할인과 함께 부산으로 떠났다. 부산의 바다는 차갑고 맑았다. 둘은 해운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할인은 점점 더 밝아졌고 서연은 그녀의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서연아, 고마워, 할인이 갑자기 말했다. 너 때문에 내가 많이 웃게 됐어. 서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다. 저도 언니랑 있으면 행복해요. 그 순간 둘의 시선이 얽혔다. 할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 슬픔을 지우고 싶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둘은 해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할인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서연아, 나 사실 도쿄에서 돌아온 이유가 유나 때문만은 아니야. 서연은 귀를 기울였다. 할인은 말을 이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도망쳤어. 서울로. 서연은 할인의 손을 잡았다. 언니, 여기선 달라요. 적어도 저는 언니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요. 할인은 놀란 듯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연아, 너 진짜? 할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서연은 용기를 내 할인에게 키스했다. 짧고 떨리는 키스였다. 할인은 놀라며 서연을 밀어냈다. 서연아, 안 돼. 이건 잘못됐어.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왜요? 제가 언니를 좋아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할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너 아직 어려? 그리고 난 너한테 상처만 줄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다. 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첫 키스는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부산에서 돌아온 후 서연과 할인의 관계는 어색해졌다. 할인은 서연을 피했고 서연은 할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다. 집안에서도 둘은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후회했지만 동시에 할인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할인의 마음을 열 방법을 찾고 싶었다. 어느 날 서연은 할인의 방에 들어가 용기를 내 말했다. 언니, 저 미안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죠? 하지만 저 진심이에요. 할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아, 나도 너 좋아해. 하지만 이건 우리한테 너무 위험해. 너도 알잖아. 여기 한국이야.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언니를 사랑해요. 할인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나도 너 때문에 흔들려. 하지만 난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 아직 유나를 완전히 잊지 못했어. 그 말은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제가 언니 마음을 바꿀게요. 유나보다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될게요. 할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 진짜 고집세다. 그 후로 서연은 할인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할인의 취미를 배우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었다. 할인도 서연의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둘은 다시 예전처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곧 시험대에 올랐다. 은지가 서연의 집에 들렀을 때 그녀는 둘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다. 서연아, 너 우리 언니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야? 은지의 말은 농담 같았지만 서연은 불안해졌다. 은지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은지는 할인에게 직접 물었다. 언니, 너 서연이 좋아해? 할인은 당황하며 말했다. 뭐? 무슨 소리야? 그냥 동생이야. 하지만 은지는 날카롭게 말했다. 언니, 나 바보 아니야? 너 도쿄에서도 여자 좋아했잖아. 서연이도 그런 거야? 할인은 말을 잃었다. 은지의 말은 그녀를 당황하게 했다. 은지야, 제발 이건 너 오해야.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해 아니야? 언니, 솔직해져. 그리고 서연이한테 상처 주지 마. 은지의 말은 할인을 깊이 흔들었다. 그녀는 서연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녀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유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그들의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두려웠다. 서연은 할인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더 용기를 냈다. 그녀는 할인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저는 언니를 사랑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언니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편지를 할인의 방책상에 몰래 놓았다. 할인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할인은 서연을 방으로 불렀다. 서연아, 너 진심이야?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저 진심이에요.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서연을 끌어안았다.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야. 둘은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었다. 할인은 서연에게 유나와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유나는 할인의 첫사랑이었지만 그녀는 할인을 배신하고 떠났다. 할인은 그 상처 때문에 도쿄를 떠났고 자신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서연의 사랑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은지가 둘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부모님에게 말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았고 할인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청했다. 할인아, 미안하지만 우리 서연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에 서연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그녀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서연은 울며 할인을 붙잡았다. 언니, 가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할인은 서연의 손을 떼어내며 말했다. 서연아, 너 행복해야 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너 인생 망치지 마. 할인은 떠났다. 서연은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할인의 빈 방을 보며 울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인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할인이 새로 이사 간 곳을 알아내고 그녀를 찾아갔다. 서연은 할인의 새 아파트를 찾아갔다. 초라한 원룸이었지만 할인은 그곳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언니, 저예요. 서연이 할인은 문을 열고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너 여기 왜 왔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언니, 저 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우리 같이 있어요. 할인은 한참 동안 서연을 바라보다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연아,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둘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할인은 서연에게 말했다. 우리 힘들 거야? 세상이 우릴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저 상관없어요.
우리가 같이라면 다 괜찮아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하리는 서연의 곁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자신의 꿈을 찾았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서로를 지탱해 주었다. 시간이 흘렀고 서연은 대학에 합격했다. 하리는 그녀의 졸업식에 와서 그녀를 축하해 주었다. 서연아, 너 정말 대단해. 하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은 하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언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세상과 마주할 힘을 찾았다. 서연과 하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